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종곤TV의 김종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시원한 바닷가를 함께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것은 바닷물이지만 우리가 마시고 씻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물,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전기와 더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귀중한 물이죠. 이 귀중한 물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고요. 특히나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물 공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을 공급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와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죠. 오래전 옛날부터 사용을 했던 와터 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와터 타워는 이 타워 안에 큰 탱크를 보관을 해서 물을 저장을 함으로써 펌프가 가동할 때 그 압력을 충격을 견뎌주고요. 또 이곳에 물을 담아둠으로써 먼 곳으로 물을 보낼 수 있는 수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 조상님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하였는데요. 지금도 우리의 급수 설비에는 이와 비슷한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한 멋진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저는 행복 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건물 자체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죠? 픽사베이에서 모셔왔는데요. 그냥 이것을 우리는 행복 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종곤TV가 약 240개 정도의 전기 강좌를 만들었었고요. 이제부터는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설비가 끝나고 나면 소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와 설비와 소방 그리고 건축까지 이 모든 것을 섹션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김종곤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전기 부분에 대한 특히 수변전 설비에 대한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 아파트에 와 계십니다. 멋진 잔디와 그리고 멋진 수목들이 있는 이 행복 아파트에 제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지금 이 부분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을 걷어내게 되면 이 건물 하단부에는 제가 240개의 수변전 설비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전봇대가 있으면 그죠? 철근 콘크리트 전주가 있으면 이곳에 변전실이 있다고 그랬죠. 변전실 옆으로 펌프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펌프실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연계해서 전기 설비나 또는 급수 설비가 쉽게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설비는 여러분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곳이 변전실이라고 그랬고요. 이곳이 급수설비 펌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하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의 펌프실에 물을 담았다가 공급을 해주는 지하 저수조가 있죠. 지하에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공간인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물을 받아 두었다가 이곳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세대에 공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곳에 계량기가 있겠죠. 메인 계량기가 있으면 이 메인 계량기가 밑에 지하를 타고 이렇게 지하 저수조에 물을 공급을 했을 때 이 지하 저수조의 물을 보통 정수위 밸브에서 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정수위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물 넘침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넘친 물은 펌프실을 전체적으로 침수를 시키거나 또는 변전실이 옆에 있으면 변전실까지 침수를 시켜서 이 아파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익하면서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제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 흙을, 조경에 있는 이 흙을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행복 아파트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조경시설을 흙을 걷어내게 되면 그 지하에 이런 급수 설비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일반 분들은 모르시죠? 왜? 이곳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입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수시로 들어가서 공급 상태나 동작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거의 생활이죠, 그죠? 하지만 일반 분들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수 시설이 있는데요. 김종근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급수 설비 왼편에 변전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급수 설비의 키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변전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급수 설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 아파트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메인 수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메인 수도 계량기는 여러분들께서 102호에서 만일 1005호까지 사시는 분들이 한 1000세대가 살고 계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는 한 집 한 집에 계량기가 있지요. 이 계량기에 있는 검침량을 한 달에 한 번 검침을 해서 그 검침량을 보고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한 세대, A라는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요. 1톤을 사용을 하였다라면 1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요. 또 1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맑은 물이죠. 집 현관 앞에 있는 복도에 있는 계량기에 들어오는 맑은 물을 상수도라고 그러고요. 하수도는 이 1톤을 여러분들 사용을 했으면 그 1톤만큼의 더러워진 물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나요? 안 그렇죠? 전부 다 이 물은 어떤 정화장치, 정수장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창원 같으면 덕동의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죠.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는 이 물을 그냥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여러분들은 상수도 요금 플러스 하수도 요금을 더해서 요금을 정부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 1000세대에서 그죠? 1000세대에서 물을 사용을 하겠죠. 왜? 이 행복 아파트는 몇 세대? 10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1000세대에 대한 전체의 한 집 한 집을 검침을 해서 그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그 요금이 만일 8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인 수도 계량기는 여러분들과 한 집 한 집과 수도 요금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요. 이 행복 아파트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단위는 메인 수도 계량기를 보고 정부에서는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수도 계량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량을 검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이니까요. 5월 달 사용한 요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전체 1000세대의 총 사용량이 8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200만 원만큼의 갭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여기 A라는 집이 있다면 여기 A라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현관문 안쪽에 전용 부분, 모든 부분,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전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봤을 때 현관문을 바깥에서 봤을 때의 철판은 공용이고요. 안쪽의 철판은 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A라는 집, B라는 집, C라는 집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전용 부분은 하셔도 돼요. 물론 위화감을 주거나 어떤 내력법 구조를 약하게 하는 행위는 안 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허용이 되죠. 왜? 내 재산이니까, 전용 부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관문의 색깔은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하고? 옆집들하고, 그리고 전체의 세대하고.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깥쪽의 현관문을 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용이니까. 일괄적으로 아파트의 색을, 그죠? 현관문의 색을 통일해야 아파트가 이뻐 보이기 때문에 빨진 옷 반환 안 돼요. 그래서 전용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 전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수돗물이 전용 부분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사용한 것을 더한 게 8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바로 공용 부분에서 사용한 물입니다.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전용 부분 이외의 곳을 바로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사용하는 물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소방에 관한 게 있겠죠. 어떤 화재 진압을 한다거나 화재 진압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용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미화원분들이 사용하는 대기실,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노인정도 마찬가지죠. 노인정이나 기타,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분야에도 마찬가지겠죠.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이 바로 이 요금입니다. 그래서 만일 1000만 원이 나왔다면 세대 800만 원 부과한 것은, 이거는 뭐 각자의 집에 사용하는 양만큼의 검침량이 있으니까 그 검침량을 보고 요금을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 200만 원 공용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느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평형이라면, 그죠?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평형으로 해볼게요. 21평, 34평, 42평 이렇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평형을, 그죠? 이 200만 원에 대한 전체의 관리 평수를 나누어서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n분의 1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금은, 상수도 요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부과를 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수도 계량기를 거친 물은 정수위 밸브를 거쳐서 지하 저수조에 물이 받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생략을 했죠. 이렇게 급수 가압 펌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지하 저수조로 받았다 놨다가 여기서 가압 펌프를 거쳐서
이 물이 공급이 되는데요. 이곳에 물이 그죠? 이곳에 물이 받칠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투라인 레벨 컨트롤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급수 가압 펌프에 의해서 각 세대의 수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 공급이 될 때 지금 이곳이 펌프죠. 이 펌프들이 기동과 정지를 계속 하겠죠.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했다가 압력이 세팅치만큼 되면 정지가 되는데요. 이 펌프가 가동이 되면 이 압력 펌프를 들렸다가 이 배관을 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와터타워죠. 이 부분이 바로 초반 영상에서 보셨던 와터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지혜를 지금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 와터타워 역할은 무엇이냐? 이곳에 질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질소가 들어 있어서 펌프가 가동을 시작할 때는 이 고물 루바죠. 이렇게 고물 루바가 내려가면서 압력을 흡수해 주고요. 그리고 정지했을 때는 이 루바가 다시 올라오면서 일정하게 이 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치는 이 압력을 이곳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요. 또한 이곳에 압력을 이렇게 저장해 놓음으로써 이렇게 세대에 공급되는 물에 일정한 무엇을 수압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행복 아파트의 급수 시설을 전반적으로 총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수도 계량기를 거쳐서 이 물은 최초로 이 아파트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물은 정수위 밸브에서 물이 조절이 됩니다. 이 정수위 밸브를 거친 물은 지하 저수조, 이 부분이 지하 저수조죠. 지하 저수조 상부에 물이 공급이 돼서 이곳에 지하 저수조에 물이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물은 펌프를 통해서 이 펌프를 통해서 세대에 각각의 1000세대의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펌프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대의 펌프가 있어서 고층부, 이 부분을 고층부라 하고요. 이 부분을 저층부, 낮은 곳을 저층부라 하면은 이 펌프가 몇 대 있어서 저층부를 담당하는 펌프가 있고요. 고층부를 담당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세팅을 할 때 저층부는 낮게, 그죠? 낮게, 로우로 맞춰주고요. 고층부는 하이로 맞춰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펌프의 RPM이 높아야 RPM이라든지 그 다음에 펌프의 양정이 커야, 그죠? 그래야 이 고층 부위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의 크기도 저층부를 담당하는 펌프보다 고층부를 담당하는 펌프의 크기가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저수조도 이렇게 격벽으로 대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서 소방 배관과 그리고 바이패스관에 의해서 양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공급관도 이렇게 A탱크라고 한다면 A탱크를 공급해주는 배관 하나, 그리고 B탱크를 공급해주는 배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그냥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 조수조에 받치는 물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바로 이 투라인 레벨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투라인 레벨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지하 조수조에 있는 이 수위양은 바로 이 정수위 밸브에 의해서 물이 조절이 되죠. 조정이 되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되느냐?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라인 레벨은 말 그대로 라인이 두 개죠. 두 개의 선으로 조절이 된다고 그래서 투 라인 레벨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레벨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변, 즉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이곳을 감지하는 감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감지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지부에는 이렇게 도르래에 로프를 달아서 이 부분이 무거운 뜨개죠. 그래서 무게는 일정하게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지만 이 원형의 부력에 의해서 또는 사각형의 부력으로 인해서 수위만큼 이곳이 따라서 수위에 따라서 위로 가거나 밑으로 수위만큼의 위치만큼 이 플로트가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만일 수위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플로트 이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더 위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또 같이 수위만큼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이 플로트인데요. 이 플로트가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이 도르래가 감겨지게 되고요. 이 도르래에는 저항이 있죠. 레지스탄스. 가변 저항이죠. 가변 저항은 여러분 이렇게 하죠. A라는 포인트와 B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저항이 그죠? A라는 포인트, B라는 포인트에서 이 저항이 화살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곳에 왼편에 갔다가 오른편에 갔다가.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는 저항이 작지요. 이곳에 있을 때는 저항이 최대치가 되겠죠. 이렇게 저항치가 변하는 것을 가변 저항이다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는 가변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개가 위로 또는 아래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뜨개의 움직이는 것만큼 이 로프를 감게 되고요. 이 감겨진 것만큼 가변 저항이 움직이게 돼서 이 저항을 읽어서 이 감지부에서 저항을 읽어서 투 라인 레벨러로 보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탱크가 만일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배관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는 이 배관이 어느 상태 이상 됐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관을 통해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알람이 있죠. 여기 하이알람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표, 이 뜨개 플로트가 위아래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프가 감겨지고요. 이 감겨지는 만큼 저항치를 읽어서 투 라인 레벨러로 보내지게 되면 이곳의 저항을 이 하단부와 상단부의 전체의 퍼센트를, 자, 이곳을 0%, 이곳을 0%를 하고요. 이 최고점을 100%로 한다라면 이 저항치를, 이 안에 있는 저항치를 여기에 세팅을 하게 되면 이곳에 그 부표, 그러니까 이 플로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곳에 퍼센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바로 수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66%라면 한 이 정도로 되겠죠. 이 정도로가 66%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무자가 이 레벨 컨트롤러를 보고 이곳에 있는 지하 저수조의 수위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투라인 레벨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라인 레벨러는 이곳의 센서에 신호를 받아서 퍼센트가 표시되면요. 이 퍼센트는 바로 이 전자변 솔레노드 밸브에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이 정수위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를 하는 것이죠. 몇 퍼센트에서 열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레벨 컨트롤러의 이 모드 부분에서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라인 레벨의 조정 장치에는 이 부분이 모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드, 이 부분이 다운, 그 오른편이 업, 그리고 바로 모든 설정을 완료하는 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에는 여기가 로우 알람이죠.
최초의 이곳이 로우 알람, 그리고 이곳이 펌프 스타트, 그 위에 있는 것이 펌프 스톱이죠. 그리고 제일 상단부에 있는 게 하이 알람입니다. 이것은 로우 알람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로우 알람을 40%, 펌프 스타트를 50%로 세팅하고요. 펌프 스톱을 70%로 설정을 하고 하이 알람을 80%로 설정을 했다라면 이 저수조가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벨을 울려주는 것이죠. 이 투라인 레벨러가 있는 펌프실에도 벨이 울리지만 이와 연계돼서 멀리 원격으로 있는 방제실에 또는 경비실에 지금 지하저수조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레트, 경보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우 알람은 40% 밑으로 갔을 때 경보를 해주는 것이고요. 스타트 50%는 이제 물이 50%로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해라? 정수기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해라. 그래서 물이 이제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스탑 70%죠. 70%가 됐을 때는 이제 물이 적당히 차였으니까, 물이 채워졌으니까 정수기 밸브야 스톱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이 알람은 이만큼 80%가 물이 차게 되면 조만간에 넘치게 되므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가 됐을 때는 또 역시 로우 알람처럼 40%의 로우 알람처럼 작업자 또는 경비실 또는 방제실에 신호를 주는 것이죠. 알레트, 경보를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 50%, 70%, 80%를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모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모델은 2S-LIC-D 모델인데요. 다른 모델도 거의 비슷합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투라인 레벨러를 조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투라인 레벨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를 봐주세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써서 크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모두고요. 2번은 ON이고 3번은 UP입니다. 그리고 4번은 엔터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모드입니다. 모드 1번이죠. 2번이 다운입니다. 다운. 그 다음에 3번이 업이죠. 업. 4번이 엔터입니다. 엔터. 그리고 이곳이 펌프 알람이라고 그랬죠. 로우 알람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로우 알람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모드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로우 알람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알람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운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요. 업을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에 눌렀을 때 로우 알람이 불이 들어왔을 때 다운 버튼을 누르거나 업 버튼을 눌러서 이 숫자를 설정을 하시면 그 숫자만큼의 숫자가 로우 알람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40을 제가 맞췄죠. 지금 66인데 지금 66 평소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 수입니다. 그래서 모드를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펌프 스타트,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펌프 스톱,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하이 알람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로우 알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게이터 위치에 모드를 눌러서 이 인디게이터 위치에 불이 들어왔을 때
다운이나 업을 눌러서 숫자를 변경시키고요.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입력한 값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라고 나와 있는 것은 현재의 이곳의 지하 저수조의 수위라고 그랬죠. 엔터를 한 번 누르면 펌프 알람에 불이 들어오고요. 또 한 번 누르면 펌프 스타트에 불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누르면 펌프 스톱에 불이 들어오고, 네 번째 누르게 되면 하이 알람에 불이 들어오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로우 알람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계속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서 로테이션 되면서 로케이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로우 알람을 제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66%는 현재의 지하 저수조의 수위라고 그랬고요. 제가 모드를 딱 한 번 누르게 되면 제가 설정했던 로우 알람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번 딱 모드를 누르게 되면 40%가 나오겠죠. 제가 원래 40%를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이곳에 뜨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만일 제가 45% 올리고 싶으면 올려야 되니까 업을, 그죠? 업을 누르게 되면 41, 42, 45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몇 번 눌렀다가 모드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원래 설정대로 있지만 로우 알람이 45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죠? 손을 뗐다가 원 상태로 66%로 지하 저수조가 돌아가는 걸 보고요. 최초에 이 모드를 한번 딱 눌러보면 로우 알람이 45%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펌프 스타트, 펌프 스톱, 하이 알람을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로우 알람은 제가 45%로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펌프 스타트를 제가 만일 해서 50%에서 55%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드를 한 번 누르면 로우 알람이니까, 그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펌프 스타트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 업을 눌러서 50%를 50, 52, 54, 55로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펌프 스타트가 55%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 누르면 펌프 스톱,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네 번 누르면 하이 알람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지하 저수조가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정수위 밸브가 전자변과 함께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위 밸브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수위 밸브는 우리가 소위 정수위 밸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지금 윗부분이 정확한 사진이죠.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 두었는데요. 원래 정수위 밸브는 지금 이 부분이 전자변이죠. 이 부분이 전자변입니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자변을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지금 이 부분은 코일 부분이죠.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이프가 있다라면 이 파이프의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아 놓은 것이죠. 여러 가닥의 코일을 감아 놓음으로써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220V를 넣는 것이죠. 바로 이 선이죠. 220V가 들어가면 이것이 자화돼서 이쪽이 N극이 되든 이쪽이 N극이나 또는 S극이 됨으로써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자석이 되면, 이 부분이 코일이 전자석이 되면 이 파란색의 쇠, 이 부분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잡아 당기게 되면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 밸브, 요 밸브 시트가 위로 당겨져 올라가면서 요 부분이 열리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수위 밸브는 이 전자변이 없는 소위 말하는 화장실에 있는 변기 물통, 요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여기 전자변 없이 말입니다.
요 볼 밸브의 동작을 가지고 사실은 이 밸브가 동작을 했습니다. 요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변이 없을 때,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을 때를 사실은 정수위 밸브라고 했는데요. 이 정수위 밸브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 전자변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솔레노이드가 붙어 있어도 전자변이다, 정수위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위 밸브의 동작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전자석이 이 밸브를 열게 되면, 자, 정수위 밸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관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정수위 밸브가 부착된 배관은 최초의 흡입관, 이 흡입관은 CT 와터죠. 시수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시수가 이 CT 와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온 수돗물은 두 갈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와서 이 밸브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밸브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노란색이고요. 이 부분은 적색이죠. 그래서 이 적색은 close, 닫혔다는 뜻이고요. 이 노란색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수위 밸브는 두 개의 전단에 있는 밸브는 열려 있고요. 뒤에 있는 밸브는 닫혀 있는데 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흡입관을 거쳐서 들어온 물은 앞에 이렇게 거쳐서 정수위 밸브를 이렇게 거치는 것이죠. 거쳐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요 부분은 스트레나입니다. 사실은 이 관 속에 모래 같은 거,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여기에 스트레너, 즉 걸름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걸름망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메쉬가 되어 있겠죠. 메쉬가 되어 있어서 CT, 이 물은 이렇게 관통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열어서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셔야 깨끗한 물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트레나를 거친 물은 이렇게 통과를 해서 토출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이 정수위 밸브가 만일 고장이 나게 되면 이것을 수리하는 동안 바이패스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두 개의 전단에 있는 밸브를 먼저 잠굽니다. 오른편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적색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밸브를 두 개를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패스관을 열어야 되겠죠. 바이패스관은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 관이 바로 바이패스관입니다. 이 바이패스관은 다른 장치가 없이 바로 이 밸브만 개방하게 되면 바로 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점은 수동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물탱크의 수위를 보면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수위 밸브는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이렇게 들어온 시수도는 높은 수압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1차 부분과 2차 부분으로 이렇게 격벽이 있죠. 이렇게 격벽이 있는데 이 격벽을 이 밸브가, 이 스프링이 달려있는 이 밸브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브는 이렇게 횡격막처럼 생긴 고무판에 스프링과 이렇게 밸브가 닫혀 있는데요. 그 윗부분에는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이것은 위편에 지하 저수조에 있는 볼 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배관이 이렇게 작은 배관이 있죠. 1차와 연결된 1차 배관과 그리고 2차로 연결된 2차 배관이 있어서 평소에 이 밸브가 이렇게 닫혀 있게 되면 여기에서 1차 부분에 수압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 수압이 이곳을 밀겠죠. 이곳을 밀게 되면
이 부분의 수압과 요 부분, 그러니까 이 횡격막 상단에 있는 이곳의 수압과 하단부의 수압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편하시도록 윗부분을 상부, 아랫부분을 하부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되면 상부와 하부가 이 밸브가 닫혀 있을 때는 상부와 하부의 수압이 같기 때문에 같은 수압일 때는 이 스프링의 장력이 큰 쪽이 그죠? 상부가 크기 때문에 이 밸브가 닫혀 있다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게 되면 열리게 되고요. 열리게 되면 윗부분에 상부에 있는 이렇게 수압이 2차로 빠지기 때문에 요 상부가 하부보다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밸브 시트가 들리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밸브가 닫히게 되면 횡격막 상부가 하부보다 압이 세기 때문에 수압이 세기 때문에 이 횡격막을 밀게 되고요. 횡격막을 밀게 되면 이 밸브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할까요? 바로 이 투라인 레벨에서 시그널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우 알람, 이 로우 부분을 40%로 주고요. 이곳을 스타트를 예를 들어서 50으로 주고 스톱을 60으로 주고요. 여기 하이 알람을 80으로 줬다고 한번 예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위가 지금 40m로 내려왔죠. 40m로 내려오면 이곳에서 40m로 내려왔기 때문에 로우 알람이 걸려서 이제 이곳에 그죠? 이곳에 펌프에서 흡입하는 관보다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펌프가 스톱이 될 수 있죠. 공기가 들어가면 이 펌프가 동작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벨이 울려서 방제실과 이 펌프실의 벨이 울림으로써 지금 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50%가 되면 60% 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220V 전기가 들어가서 여좌되면서 이 밸브가 열리죠. 열리게 되면 이 밸브 시트가 위로 들리면서 그때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60%가 되게 되면 수위가 60%가 되게 되면 다시 여기 여좌되어 있던 전기 220V를 여기 투라인 레벨에서 전기를 이제 그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기가 끊어지면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와 60% 사이에 50%였을 때 밸브가 열리고요. 60%였을 때 밸브가 닫힙니다. 그리고 만약 80%까지 됐단 말이에요. 원래 60%의 정지가 돼야 되는데 80%가 됐다는 얘기는 이 밸브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서 이것이 자꾸 이 밸브가 동작을 안 해서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하이 알람을 80%에 울리게 되고요. 만일 80%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곳에 이제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이 넘치게 되면 지하 저수 옆에 배수 펌프가 있어서 이 배수 펌프를 물을 퍼 올립니다만은 대부분 이 배수 펌프는 이 오버플로관을 나온 물을 충분히 배출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들 얼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자, 하이 알람이 만일 울렸다, 오버플로우가 됐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지금 이 밸브를 잠그셔야 됩니다. 여기 1차죠. 1차 밸브를 잠그셔야 돼요. 어차피 바이패스는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잠겨지면 이 토출관으로 물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이 알람이 울리고 급박하게 물을 잠글 때는 흡입관에 물을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펌프실이 발목 이상으로 물이 차오를 때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 시수도의 이 행복 아파트의 최초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량기 전단에 그 밸브를 잠가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곳에 오버플로우가 돼서 그 오버플로우 된 지가 오래됐을 때는 이 펌프실이 발목 이상으로 물이 잠겨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MCCB라든지 이런 펌프를 구동하는 그 전원반의 전기에서 전기가 누전이 발생이 돼서 사람이 감전이 될 수 있으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행복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메인 계량기의 그 전단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밸브를 차단을 하시게 되면 이곳에 공급되는 물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수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 정수위 밸브 때문에 단수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수위 밸브를 고치려고 보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패스관을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해서 위기를 모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요. 이 부분 솔레이드 밸브는 이 투 라인 레벨에 의해서 동작과 정지를 하는데, 요 밸브는 무엇이냐? 여기에 볼 밸브가 달려있는 이 배관에 요 밸브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차 측과 2차 측의 수압이 변동이 생겼을 때 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이 났거나 투라인 레벨에서 고장이 나서 이 물이 넘쳤을 때, 이 오버플로가 됐을 때 이곳에 볼 밸브가 닫힘으로써 아무래도 하이 알람이 되면, 하이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 되면 이 밸브가 떠서 닫히게 되겠죠. 이것이 닫히게 되면 이 정수위 밸브가 동작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장이 생겼을 때 기계적으로 물 넘침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평소에 열려 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90도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잠가 보시면 동작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이곳을 잠가 버리면 정수위 밸브가 정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이 밸브를 90도로 잠금으로써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이 잘 되는지, 투라인 레벨이 동작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